자기 인생을 헐값으로 매기는 이 호구 새끼야. 사실 제가 그 호구 새끼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때도 그 미용사분께서 저한테 머리가 휑하니 두피가 다 보이니 제가 카이스트를 졸업했는데 졸업사진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나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탈모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풍성. 제가 카이스트를 졸업했는데 졸업사진이 없습니다. 안 찍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졸업은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실 막 친구들은 이제 가운 입고 막 졸업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틀린 선택이었는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탈모가 있으니까 뭔가 사진 찍는 건 부끄러워서 피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제 20대를 통틀어서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졸업사진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행 가서 찍은 사진조차 20대에는 한 장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20대가 가장 청춘이고 내가 파릇파릇할 때인데 사진 한 장 없다는 게 자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내가 과연 탈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했을까?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즘 자꾸 이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저는 20대 내내 뭔가 탈모를 가리기에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막 가렸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나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제 본업이라고 하면 공부였어요. 제가 카이스트 화학과를 재학을 했고 그때는 굉장히 많은 공부량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공부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탈모를 숨겼던 게 아니라 탈모가 드러날 만한 상황 자체를 피했던 거예요. 당시에 저만의 루틴이 있었는데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전 9시까지 이제 수업이 있는 그 전까지 이제 미리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들을 쭉 듣다 보면 뭐 저녁 먹고 하면 오후 한 6시쯤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최우등 졸업이라는 숨라쿰라우대 졸업을 하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이제 뭐 건강이나 뭐 탈모 이런 건 진짜 최악이었죠. 제가 원래 좀 가혹한 스타일입니다. 사실 지금도 새벽 6시에 수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새벽 6시에 나와서 그 다음에 거의 뭐 밤 9시 이때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기질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고 나면 그 루틴 안에는 운동이 없었어요. 사실 운동할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나고 머리가 젖으면 축축 가라앉으니까 두피가 많이 비쳐 보여가지고 보던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탈모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헬스장에 안 갔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왜 저랬나 싶을 정도로 좀 웃기기도 한데 정말 그때는 그랬습니다. 식사에도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제가 카이스트 화학과를 졸업하고 원래 물리화학을 세부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물리화학 쪽에서는 이제 UC 버클리가 굉장히 알아줍니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학년 때부터 실험실 생활도 하면서 뭔가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한 준비들을 착착 하고 있었는데 유학을 가려면 일단 당연히 연구 성적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토플, GRE 성적이 필요합니다. 이제 GRE는 이제 대학원 입시를 위한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영어 시험의 거의 끝판왕이라서 보통은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었으니까 서울의 상경에서 뭐 해커스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이건 해외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GRE 점수까지 다 얻어내서 유학 직전에 이제 저는 의학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틀은 케이스인데 그때 그 GRE를 공부하는 그 시절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깝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빨리빨리 성적이 나와야 제가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밥 먹는 시간조차도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약간 편의점 식사가 막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다양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삼각김밥 먹고 그냥 우유 먹고 아니면 안 먹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식사를 대충대충 때우기 시작했고, 그 당시엔 제가 의학 지식이 없었는데도 그냥 들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탈모는 진짜 너무 심했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탈모가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모자를 좀 써야 됐을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뭐 스터디도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휑하면 좀 그러니까 뭔가 학력이나 공부의 성적 이런 것들은 막 쭉쭉 올라가고 있었지만 제 외형은 작고 뭐 이제 외형도 그렇지만 뭐 건강도 나빠지고 있으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정말 바닥을 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꾸 머리가 빠지고 이러는 게 생활 습관 때문인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물론 유전 때문인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정도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조금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관리를 못한 탓에 탈모의 진행이 너무 빨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좋아지려면 우선 건강부터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도 뭐 고혈압, 당뇨, 뭐 갑상선,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거부터 치료를 해야지 탈모가 먼저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입장, 거울을 보는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사실 머리카락은 사치품과 같아요. 명품백 같은 거죠. 없어도 살 수 있는 거고 뭐 있으면 좋은, 그게 바로 머리카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머리라고 뭐 건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유전인 거지. 그게 바로 탈모가 뭔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유전에 의한 증상 정도로 이제 인식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울에서는 너무 좀 별로고 그리고 머리가 주는 자신감 이런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우리 몸이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이 회복이 돼야 비로소 머리카락이 굵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식사, 수면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생활 습관 하나, 어느 것 하나 나쁘면 머리카락은 개선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냥 원래 빠지는 거구나,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구나 정도를 그냥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이 탈모라는 증상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내 생활 속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뭔가 애쓰거나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 가는 날도 그랬습니다. 사실 미용실 가는 날이 제 기분이 망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탈모가 있다 보니까 머리가 길면 더 처져가지고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좀 짧게 뭐 스포츠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좀 고수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2, 3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가야만 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무슨 어린애가 이렇게 머리숱이 없고 뭐 머리카락이 가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날은 기분이 망치는 날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얇대, 내 숱이 없다네,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한두 번은 그냥 넘겼는데 이제 3번, 4번 이렇게 갈 때 되니까 가기 전부터 겁이 들더라고요. 왠지 그 얘기를 들으면 오늘 하루를 망칠 것만 같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미용사분은 뭐 저를 험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직업적으로 이게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뭔가 이것 때문에 스타일링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제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그걸 자꾸 험담이나 뭔가 악담이나, 그러니까 저를 안 좋게 보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런 거였죠. 뭐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성 앞에서는 당연히 더 했겠죠. 물론 카이스트가 성비가 안 맞기로 유명한 학교는 맞아가지고 사실 뭐 이성을 구경하는 것 자체도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이성 앞에서는 조금 더 움츠러드는 게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20대니까 뭐 당연히 이성에 관심도 갈 때고 뭐 관심이 생겨도 뭔가 내가 탈모 때문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자책하면서 이렇게 좀 방어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한 겹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쳐가며 좀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이성이 저한테 다가오면 내가 탈모인데 왜 올까? 뭐 나한테 필요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생각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작 치료는 안 했습니다. 그냥 원래 나는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뭐 삼촌들도 다 탈모가 있고 그냥 그분들도 그냥 그대로 사니까
나도 결국에는 그냥 머리가 빠지고 저렇게 정수리가 비어서 그냥 지내야 되는 게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탈모약을 먹거나 뭔가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빠지면 빠지겠거니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카이스트 다닐 때는 뭐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이런 탈모약들은 들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조별 과제를 하다가 미녹시딜이라는 거는 들어보게 됐는데 이게 뭐 쉐딩이 심하다, 머리카락이 오히려 더 빠진다 초기에, 약간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그냥 젊은 과학하는 친구가 조금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운명을 거스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보기라도 하고 써보기라도 했으면 그래도 좀 뭔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소리 듣자마자 덜컥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해보고 나서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냥 걱정이 앞서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했어요. 이 걱정을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머릿속으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막 나열하면서 이제 막 그 두뇌를 갖다가 자꾸 돌리니까 그게 내가 뭔가 탈모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걱정만 했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거나 치료제를 알아봐서 뭔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프로페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 탈모약을 복용하는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벌써 16년 전이네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요즘도 그렇잖아요. 탈모약 하면 막 부작용, 뭐 성기능 장애, 뭐 그다음에 발기부전, 그리고 뭐 브레인 포그,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들려오니까 뭔가 이 약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일단 말리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탈모를 가장 치료를 방해하는 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게 부모님들도 듣는 게 있으니까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데 내 자식이 벌써부터 이런 생각에 좀 다들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 역시도 너무 겁이 덜컥 났지만 부모님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탈모약을 복용하는 그런 계기가 생겼어요. 의대 본과 수업 때 이제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그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때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 실제 피부과에서 탈모를 진료하시던 분이라서 뭐 임상적인 그런 뭐 특징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약의 효과, 그 다음에 또 뭐 탈모약의 부작용, 약간 이런 탈모 전반에 걸친 그런 강의들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딱 저였던 거예요. 헤어라인이 가늘어지고 정수리도 뭔가 후두부보다 얇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확 죽고 근데 요 측두부는 좀 이렇게 부해 보이고, 그때 딱 제 머리 상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교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교수님, 저 탈모가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더 친근하게 많은 멘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얌마 돈 내고 진료받아 뭘 꽁으로 받으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저는 약간 수업 끝나고 교수님한테 질문하러 가는 걸 되게 수줍어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되게 큰 용기를 냈던 건데 뭔가 이게 돈 내고 진료받으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조금 마음의 상처로 좀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니까 좀 마음의 상처를 좀 깊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하는 거 보면 탈모인 걸 물어보는 것도 되게 쪽팔렸었는데 오히려 그거 공짜로 물어봤다고 욕먹은 셈이니까 굉장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축 처진 채로 교실로 다시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교수님 외래를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아마 외래가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설렜어요. 계속해서. 왜냐면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뭔가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나도 되게 좋아질 수 있나? 막 그 생각에 들떠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교수님과
제가 탈모 때문에 겪었던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았고, 진단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을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다가 진료실 문 앞에 섰는데,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너무 설레고.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왔냐? 너 탈모야. 약 먹어. 이러면서 그냥 딱 진짜 1초 만에 진단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바로 처방전 내고, 그래, 나가봐. 이렇게 끝이 났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력은 어떤지, 뭐 생활 습관은 어떤지, 그리고 언제부터 탈모가 뭐 발병했는지, 육안으로 너무 티가 났더라도 보기라도 해야죠. 하다못해 두피의 상태는 어떤지조차 보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탈모 진료를 하고 있지만 그냥 누가 봐도 탈모인 경우에도 그냥 후두부도 보고 정수리도 얼만큼 얇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정수리는 정확하게 볼 수 없잖아요. 사실 사진으로 찍는 거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가늘어졌는지, 정수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볼 길이 없어요. 남들한테 그냥 물어서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어느 탈모인이 내 정수리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탈모라는 게 떳떳하지 않은 질환은 아닌데 그냥 어쨌든 그 탈모라는 질환이 사람을 조금 위축시키는 건 맞으니까 그런 거를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저의 진단에는 그런 과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1초에 그냥 알고 있던 사람이고 학생이니까 그냥 너 약 먹어 하고 그냥 처방해주고 말았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처방전을 받고 그때 프로페시아 오리지널을 처방받았어요. 그 당시에 6개월치를 처방을 받았던 것 같고 그거를 들고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차마 뜯지는 못했어요. 이게 뭔가 나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어가지고 이 약을 먹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탈모라는 걸 겪었고 이제 내가 이 의학에 접근할 만큼의 능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뭐 생리학도 알고 그다음에 탈모의 기전도 알고 그러니까 논문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여러 논문들을 스크랩해서 부작용과 관련된 것들만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이 됐던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게 오히려 좀 약이 되기보단 독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약통을 다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외래를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서 갔죠. 한 달 정도 또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진짜 탈모가 맞는지, 왜 제가 탈모인지 좀 머리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 약 먹어도 진짜 저 먹어도 되는 건가요?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탈모약을 먹는다는 거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평생에 걸친 일을 1초도 안 걸리는 진단을 통해서 그냥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교수님한테 쌍욕을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의대를 다닐 때만 해도 좀 의대 군기가 꽤 셌어요.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말 쌍욕을 먹고 그냥 나가래서 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하게 군다고. 의대생이나 되는 놈이 그냥 처방하면 먹지 뭘 그렇게 궁금해 하면서 좀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년 동안은 약을 먹지 못하고 그냥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정이 돼서 설날에 이제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뭐 의대는 아무래도 좀 시험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동안 집에 잘 못 갔었어요. 그러니까 잊고 지냈었는데 다 같이 모여놓으니까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다 대머리예요. 다 정수리가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날따라 좀 가슴이 진짜 답답했어요. 뭔가 내가 결국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심지어 이제 의학을 알고 보니까 제 미래에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집에 가가지고 제가 1년 전에 타둔 그 프로페시아를 꺼내서 진짜 뭐 설명서도 안 보고 그냥 입에 털어넣었어요. 이때 제 마음을 군대 이야기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그 일반 육군 말고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는 육군 훈련소도 거치지만 또 공수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훈련소를 2번 거치게 됩니다. 그 2번을 거쳐야
이제 공수 마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수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 그 탑 위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보통 탑이 한 5층짜리 탑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거는. 거기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해요. 그럼 이제 사람이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이제 어떻게 뛰어내리지? 막 이렇게 걱정과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막 허벅진 터질 것 같고. 그럼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뛰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모약으로 막 고민 막 많이 하다가 1년 동안 고민하니까 이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냥 먹어버리자 하고, 그냥 이제는 부작용이고 뭐고 그냥 뇌가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약간 기능을 못하니까 그냥 먹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됐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섭다고 했던 성기능 장애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장 장애,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물론 중간에 브레인 포그를 조금 겪긴 했어요. 제가 의사고시 준비할 때 좀 겪었는데, 근데 사실 그냥 공부할 만 했습니다. 사실 브레인 포그 때문에 공부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탈모약 복용을 좀 이게 멈칫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약 먹으면서 브레인 포그 겪어가면서 의사고시도 쳤습니다. 그게 막 그렇게 방해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때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살면서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너무 사서 걱정을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프로페시아는 신약이 아니에요. 무려 2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약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데이터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링한 약이에요. 의학은 통계의 과학이고요. 이 프로페시아를 먹은 군과 안 먹은 군 사이에 이 비교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안심하고 드셔볼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작 이 생각을 좀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부작용에만 매몰돼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떡하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혀 일어날 일이 없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20대에 제가 진짜 문제였던 건 뭐냐면, 어떤 이 탈모라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피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술자리를 피하고 이성을 피하고 졸업사진을 피하고 그냥 뭔가 탈모 운동도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탈모라는 게 드러날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아예 안 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그냥 걱정만 했지. 사실 지나고 보면 탈모가 저를 작게 만들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 탈모라는 걸 제대로 직면하지 못한 제 마음이 저를 작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니까 본업에도 영향이 가더라고요. 사실 이 자신감이라는 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할 때나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 움츠러듦이 거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니까 나는 왠지 안 될 거야,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제 행동과 생각에서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참자. 내가 카이스트만 졸업하면 달라질 거야. 아니면 내가 의사가 되면 달라질 거야. 우리 흔히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능만 끝나고 뭔가 대학만 가면 그냥 저절로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모든 걸 이뤘어, 난 성공할 거야. 아니면 그냥 어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내가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아니면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됐던 걸 그냥 뒤로 밀어두는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입시는 입시일 뿐입니다. 내 탈모로 인한 내 자신감은 그 입시가 성공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내 스스로의 자신감을 위한, 자존감을 위한 활동들을 그냥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게 답인 거예요. 저 역시 의사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의사가 됐는데 건강은 나빠져 있었고요. 머리카락은 그냥 휑해져 있었어요. 그걸 뒤늦게 되돌리려고 하니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순간순간의 관리를 잘했으면 아마 얼마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빠진 걸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진짜 수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 순간순간의 이 행복을 입시나 취업을 목적으로 자꾸 미뤄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취업에 성공해도, 그리고 또 뭐 입시에 성공해도 그 행복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건강도 탈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사실 20대 때는 그냥 건강이나 뭐 약간 이런 뭐 관리해야 되는 측면들은 좀 다 뒷전으로 미루지만 정작 나중 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SNS에서 본 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고민들이 정말 수만 가지인데 건강이 나빠지면 고민은 딱 하나래요. 그냥 건강을 되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이 있어야 다른 고민도, 뭐 건강해져야 뭐 다시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잃고 나면 정말 이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건강과 탈모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자꾸 미루다 보면 이거 되돌리는데 정말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를 관리하면서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 이거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과 머리카락은 이제 매일매일이 쌓여서 그 성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꾸준히 관리한 사람과 꾸준히 관리하지 않은 사람 간의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탈모를 관리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입시나 취업에 성공했다면 그냥 성공한 대머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저랑 좀 비슷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면접 전날 면접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탈모를 좀 숨길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카페 자리를 선정할 때도 햇빛이 좀 덜 들어오는 곳은 어딜까? 뭐 이성이랑 만날 때도 내 탈모 때문에 내가 과연 괜찮을까? 뭐 연애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취업을 할 때도 좀 탈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탈모가 있어서 그게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운동을 피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 제 얘기입니다. 근데 막상 직면하고 나니까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탈모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1년이 지나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저는 괜찮았던 것처럼, 이 탈모라는 것도 직면하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괜찮고,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냥 탈모에 대한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봤을 것 같아요. 그냥 고민보다 먼저,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그냥 행동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탈모약에 대한 걸,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을 해봤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탈모약을 알게 되면 뭐 일단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시도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작용이 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생각보다 일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루틴 안에 운동을 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운동이 생각보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물론 식사도 되게 꾸준히, 그 다음에 양질의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밥을 거르면서 뭔가 영어 공부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갈아 넣는 거였더라고요. 탈모에 있어서는 약만큼이나 뭐 식사나 운동, 수면,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카락만 봐서는 탈모가 개선될 수 없어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대부터 가장 기초적인 건강 관리를 해놔야 향후의 탈모 관리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그때는 너무 몰랐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헬스장을 처음으로 가는 것도 그 당시에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왠지 내가 막 운동하고 있으면 다 제 머리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놓고도 그것도 며칠째 못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가보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다 한 일주일 정도째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모자도 안 쓰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하고 말리고 나왔는데,
그냥 아무도 저라는 존재 자체를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냥 아무도 저한테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제 건강을 가꾸면 됐던 건데 너무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헬스장을 가는 것 자체가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첫 번째가 저한테는 꽤 큰 용기가 필요했고 용기를 발휘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제가 막 조리를 해서 건강한 음식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사 식당에서 제대로 된 밥들을 좀 찾아서 먹기 시작했고 밥을 먹는 그 시간을 제 루틴 안에 할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밥을 먹는 그 즐거움 같은 것도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구나. 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이 밥 먹는 시간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몸을 갖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좀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살도 좀 찌면서 이제 좀 사람다운 몰골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니까 한 가지가 좀 정상화되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를 아끼는 마음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일 수 있기 위한 그런 감각들 있잖아요. 감정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고 약간 이런 감정들이 좀 되살아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미용실이었는데 그때도 그 미용사분께서 저한테 머리가 휑하니 뭐 아니면 두피가 다 보이니 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들렸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당당하게 저 탈모약 먹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더 이상 그분도 이제 치료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뭔가 되게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내가 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탈모약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달라졌었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뭔가 좀 되게 단단해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탈모라는 게 막 그렇게 부끄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독서를 좀 좋아하는데 책 모임도 막 나가보고 그때부터 되게 좀 사회적인 사람이 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못 해봤던 것들을 그냥 그 순간순간에 계속 죽이고 살았던 것들을 다 이제 해보면서 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치료가 머리카락만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그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변화하려는 그 용기로 조금씩 채워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겉모습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속이 훤히 비일 정도로 두피가 다 비칠 정도로 머리카락이 얇고 휑했었는데 이제는 누가 정수리 보여달라고 하면 진짜 자신 있게 숙여서 정수리를 보여주곤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풍성하죠? 네. 사실 제가 동창회 나가잖아요. 제가 제일 풍성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애기들이 커가지고 뭐 운동회라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들이 다 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풍성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실 카이스트 다닐 때는 그 머리가 너무 휑해서 졸업사진 찍는 것도 어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나이대에서는 상위권입니다. 상위 1등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타고난 이 모질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게 잘 관리되니까 예전에는 더 나빴는데 이제는 남들을 뛰어넘은 거죠. 심지어 지금은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얼굴을 보이면서 뭐 탈모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유튜브에서 고개를 숙인 건 정수리 보여주려고 고개 숙인 건 정말 셀 수 없습니다. 한 몇십 번 될 거예요. 사실 제 20대를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거기다 이제는 탈모인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모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표정, 뭔가 그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전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의기소침하고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이게 내가 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마인드가 치료를 해나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결과들이 자꾸 좋아지면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세상이 좀 행복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야 이게 된다고?
이러면서 그냥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밤 9시까지 진료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누구여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그 중간중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보람과 희열을 느끼니까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한 분이 기억이 남아요. 개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되게 뭐랄까 좀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돼요? 뭐 되면 좋겠죠. 뭐 부작용 저 먹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그냥 이런 말투로 일관을 하셨고, 수술 당일에도 그냥 디자인 해드려도 이게 채워질 수는 있는 거예요? 저 모수는 얻을 수는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정적인 멘트 뿐이었어요. 뭐 태클을 거는 말투기도 했고, 그냥 다 안 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수술 당일에도 그랬고 다음날에 머리감으로 와서도 잘 되긴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차에 그냥 되게 이쁘게 됐어도 나야 말이죠. 그 다음에 한 달 돼서 다 빠지면 암흑기인데 이거 나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개월 차에 이제 보통 좌우가 비대칭하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한쪽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술 때부터 외래 내내 저한테는 되게 힘든 환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차에 오셨는데 이분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5개월 차 오고 이제 반년 만에 오신 건데 그냥 막 머리에도 엄청 한껏 멋을 냈고, 그 당당한 모습과 그 막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제가 나이가 드니까 감수성이 좀 폭발했던 것 같아요. 주책이네요. 어쨌든 마지막 외랫날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이제 사업을 할 때도 자꾸 삐걱이고 뭔가 직원들이랑도 자꾸 마찰이 있고 그냥 어딘가 가면 항상 자기의 그 태도가 안 좋은 건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자꾸 화가 났었대요. 그냥 거울만 봐도 그냥 예전에는 풍성했던 머리가 다 휑해졌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꾸 거기만 보는 것 같고 그냥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약을 오래 먹어봤는데도 별반 차도가 없었거든요. 탈모 때문에 뭔가 자존감이 떨어졌던 건데 뭘 해도 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결국에는 이제 드러났던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드러나고 자기 생활 태도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변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제 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모발 이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미용 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용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잘하긴 했지만 그냥 원하니까 해주고 약간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점을 계기로 내가 하는 수술이 이 사람한테는 엄청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구나. 그 수술만으로, 머리가 생긴 것만으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좋아지고 또 삶을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영향받았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수술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임했고, 이 수술을 할 때도 그때부터는 정말 치열하게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안 돼도 되게 하고 되면 더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도 뭔가 오점이나 안 좋은 결과가 예견되는 것들은 다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좋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기도 했고요. 그날부터 저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술과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1위가 탈모인 남자래요. 근데 사실 들으면 저도 탈모가 있으니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는 막 그렇게 억울하거나 뭐 기분이 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전 알거든요. 탈모는 관리하면 좋아지고 내가 뭔가 탈모라는 그 유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괜히 탈모 때문에 제 스스로를 깎아먹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거기서 박세로이가 감옥에서
이제 어떤 한 친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기 인생을 헐값으로 매기는 이 호구 새끼야. 저는 근데 이 말이 뭔가 되게 세지만 제 가슴에 탁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호구 새끼였습니다. 탈모로 인해 제 인생을 헐값으로 매기면서 정말 바닥을 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모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약 먹고 바르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다. 괜히 이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값어치를 헐값으로 매기지 마세요. 비록 저는 카이스트 때 졸업사진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 20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탈모를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탈모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